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의 김두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기 정신증 가족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기 정신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조기 정신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나 또 초기 성인기에 자녀분이나 가족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조기정신증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과연 정신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부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증은 첫 번째 떠올리셨으면 하는 단어는 현실 검증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정신증이란 것은 뇌의 질환의 일종이고, 정신증에 걸리신 분들은 또는 그 질환을 앓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훼손되고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증에 속하는 질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현병, 그리고 조울증 중에 조증 상태, 극심한 조증 상태와 또 정신병적인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등을 폭넓은 의미에서 정신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거나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이것을 저희가 이제 환청이라고 하죠. 또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병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건강한 일상의 기능과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자, 이러한 것이 정신증,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사이코시스라고 하죠. 정신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조기정신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가족이나 저희 주변의 여러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과 또 조언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기정신증은 정신증을 정신증이 발병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정신증이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만성적인 경과를 취한다고 하는데, 자, 그 본격적인 증상의 호소 2년에서 5년 그 가량, 발병 전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조기 정신증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기 정신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나 진단이나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더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은 환자분이 경험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병전의 기능을 급격하게 훼손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정신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알게 된 것은, 자, 정신증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뭔가 조금씩,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할 때는 우리 그 시계가 굉장히 시간이 잘 맞는 시계가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태엽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아 돌아가야지 그 시간과 시계 분침과 초침과 또 날짜가 잘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아니 건강하던 아이가 또는 청소년이 뭔가 조금씩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았고, 자, 그리고 어떤 정신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예후가 더 좋은가?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분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치료받기 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후가 좋았고 본격적인 치료의 반응도 우수했고, 그리고 악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조현병의 연간 발병률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만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조기 정신증이 저희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기 정신증을 바라보실 때 특히 정신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그 아주 유병률이 높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 17, 18세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시기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비슷한 시기에 한 번, 그 다음에 30대 초중반에 한 번 더 높은 그 발병률을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 발병률이 높은 전 단계의 시기를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조기에 개입하고 도움을 주심으로써 조현병으로의 발병 악화를 막을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예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증도 그렇고 조기 정신증도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물론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저희에게 그 우선순위가 높고 믿을 수 있다고 인정되어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이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뇌의 특정 회로에서는 과잉되고 특정 회로에서는 결핍되는 이러한 불균형이 이 조기 정신증이나 정신증의 발병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들, 스트레스, 그리고 외부에서 특별히 의존성이 생기는 약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합이 되긴 하지만 유전적인 취약함과 환경적인 요인들의 결합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정신증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상자, 또 아이들,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잘 맞춰지고 있던 톱니바퀴들이 어긋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꽤 잘하고 집중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멍하고 집중도 안 된다고 하고 혼란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자, 주변의 일들이 뭔가 나와 관련돼 있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친구들이 혹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사소한 이야기들,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우리가 얼마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자극들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조기정신증을 앓고 계신 또는 경험했던 분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감각적 예민함 중에는 청각적 예민함, 소리에 대한 민감함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도 떨어지죠. 주변의 사람들이나 자극도 불편해지죠. 또 내가 이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했던 일에 대한 나의 관심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든지 재미가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들도 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ADHD인가, 또는 청소년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분의 문제, 우울감의 문제와 너무 혼재되거나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 문제가 과연 사춘기의 문제로 볼 것이냐, 주의력의 문제로 볼 것이냐,
조기정신증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도움이 되실 만한 중요한 팁은 자, 가족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와 부모님 기준에서 배우자분이나 그러니까 청소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님과 친척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신 부분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 정신증을 경험하셨거나 조현병이 의심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아이나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이 사춘기나 또 그 시기에 경험하는 주의력 문제 등과 구분돼서 조기 정신증을 의심할 만한 위험 요소로 저희가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구분이나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기정신증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가장 시작 단계인 전구기입니다. 이 전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생활로부터 위축됩니다. 대인관계가 즐겁지 않고 기피하고 피하게 됩니다. 학교 등교하기 싫다. 뭐 그것이 중고등학생이든 대학교 생활이든 즐겁지 않고 재밌지 않다. 이전에 내가 나눈 친구들과의 교류, 교제가 행복했다고 하던 사람들도 불편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에 민감해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 건강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자꾸만 캐묻게 된다면 한번 저희가 조기정신증의 전구기 초기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폭넓게 조금 보신다면 감정의 변화, 느낌의 변화, 경험의 변화, 또 가족, 친구들이 느끼는 변화 등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고 너무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게 되면 바라보시는 대상자, 이 아이의 또 청소년의 문제가 하나하나 다 너무 증상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해서 항상 아이들과 잘 지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뼈대는 무엇이냐? 아이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부모님과의 시간이 많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의 작은 변화들을 잘 캐치하실 수 있고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 그 변화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기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요새 짜증이 많이 내는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교 생활에서 친구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곧잘 하고 있던 그런 즐거움들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눈여겨보신다면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 주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기정신증의 신호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의심이나 불편한 생각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내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시당한다는 것까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혼자 있는 방인데 계속 커튼을 내리고 있고 또 문을 항상 닫으려고 하고 문을 닫으려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느낌은 뭐 사춘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아이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하려고 하고 쉽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저희에게는 생각의 변화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이나 마음과 함께 신체 및 행동의 변화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건강한 수면을 취했던 사람이 이전보다는 잠을 설친다고 하고 특히 뭐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악몽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흔하게 합니다. 또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만성 통증 증후군처럼 어깨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자꾸 잦은 조퇴가 이루어지고 또 등교를 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게 된다면 신체 및 행동의 중요한 변화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활동량이 줄어들고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외모나
개인 위생에 신경 썼던 사람이 목욕도 하기 싫다, 양치질도 하기 싫다,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자극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발끈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초기에 조기정신증의 전구기의 증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조기정신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조기정신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아주 단단한 진단이 내리기 이전에 2년에서 5년 사이를 말씀드린 그 기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주시는 것에 의해서 진단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경과, 건강한 경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잘 도와주시자, 그 중에는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상담, 또 인지행동 치료, 또 그리고 아주 소량의 약물 치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신증 또는 조현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센 약을 쓰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많은 거 아니냐,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정신증에서는 그러한 정신병 약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가 호소하는 두려움이나 기분의 문제나 무기력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소량의 약물을 쓰는 것, 단기간에 사용해서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기정신증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가족으로서 조기정신증이 의심되는 우리 가족 구성원, 또 아이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대상자가 조기정신증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먼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도와주셔서 좋은 경과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또는 가족분께서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지나치게 환자분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하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치료를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조기정신증 상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건강했던 나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느낌을 잘 전달해 주시면 환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마치 아주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던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는 편하게 여러 가지 정비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의 안전 기지를 제공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고 현실적인 목표들을 같이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충돌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 학원, 이런 숙제들, 이런 것들과 아이가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바심을 느끼시고 이렇게 불안해하시면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재촉하시게 되고 푸시하시게 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점진적으로는 아이가 힘든 문제로부터 치료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지나 격려에 의해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질병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독립성을 우리가 또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또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다 보면 아이에게, 그 대상자에게 의존성을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부모님께서 이런 자녀의 문제나 가족이 조기정신증을 의심받을 때 너무 놀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시게 되고 마치 그냥 큰 슬픔과 맞닥뜨린다고 하는 당황스러움을 많이 표현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저희가 조기에 개입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병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의 발휘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가족도 이 문제에 너무 함몰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매달리시지 마시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자신에게도 휴식을 주시고 이렇게 분배하시고 분할하시는 것 저는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 싸워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고 소진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공감하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의 그러한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제가 충분히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또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와 함께 해 나갈 수 있고 또 지역사회와 또 정신복지센터와 같이 힘을 합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팀 어프로치라고 할까요?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지나치게 내 어깨에 그냥 큰 짐을 이렇게 업고 계신 것처럼 지고 계신 것과 같은 부담으로부터 좀 줄어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오늘 부모님의 역할, 가족의 역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환자분들 또 가족이 조기정신증이 의심될 때 스트레스를 줄이시기 위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 개개인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그냥 산책을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조금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존중하셔야 되고 서로 이렇게 너무 갈등하거나 방식을 하나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생각하고 또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분이 내 어려움을 언제든지 내어 맡기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자로서 자리매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제목 자체가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이었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항상 우리 환자분과 말씀을 나눌 때 몸과 얼굴을 함께 상대방에게 향하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의사소통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하고 상대방과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저도 그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그럴 때 친절 교육 같은 것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분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는 표정, 또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가 이런 얘기 많이 저도 들어봤는데요. 의사소통을 하실 때 밝은 표정과 미소를 지어주신다면 주저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던 분들이 훨씬 쉽게 얘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솔직하고 또 따뜻한 말투, 그리고 우회하거나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얘기 얼마든지 잘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좀 혼란스럽게 여기거나 구체적으로 알아차리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물건을 좀 정리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정리해 준다면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정확한 부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상담하고 약을 타는 것이 우리 두영이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야 라고 사실과 나의 감정을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잘 전달되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가 요청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지를 긍정적인 감정과 결합해서 알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준다면 나는 정말 기분이 좋고 기쁠 거야. 이런 문장의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신다면 나의 마음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의 공유를 경험할 수 있게 전달하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정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혼동된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 전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역시 길게, 지루하게, 중언, 부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말씀이 효과적입니다. 청각적인 자극을 포함해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극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판단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토론. 저희가 우리 가족하고는 100분 토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합리적인 토론, 뭔가 근거를 기반한 이론, 이런 얘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자, 환자분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 자신의 생각, 망상 같은 것에 사로잡히신다면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고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조금 탈출구를 제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조금 편안한 상태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주시고 잠깐 잠깐 쉬었다 얘기하자고 권유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환자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공감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을 좀 몰라준다고 하는 것에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증상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공감 못하는가? 엄마 마음이 이렇게 애타는 것을 모르는 거냐? 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함을 회복하고 나면 역시 공감 능력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긍심, 자존감, 자신감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와 만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내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일들과 마주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에 따라서 저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환자, 가족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럴수록 침착함을 잃지 마시고 나 혼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빨리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전문가와 또 지역사회와 여러 도움들이 합쳐져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본인의 역할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도움받으시는데 큰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항상 옳다. 환자의 이야기는 항상 옳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옳지 않고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왜 그 생각을 갖게 됐는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수록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문제도 같이 느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기정신증을 앓고 있는 분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또 조기정신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시기,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정보가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분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정신과 의사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 김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